자, 세 번째 이슈. 자, 이진숙의 만행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5.18 광주 이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겠다. 뭘 재조명을 하냐? 그러니까 뭘 재조명을 한다고 그러더니 일군의 극우 인사들이 쭉 총출동을 해가지고 이 총출동을 해서 그 되도 않는 소리들을 막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저는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은 제명을 전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도 논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확실히 징계를 할 분위기예요. 그래서 멱살의 주인공인 이제 누굽니까? 권영진 의원. 그다음에 돌려차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와야 되는 자리에서 이제 망언을 한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고 망언을 한 이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종호 의원이랑 한 명 누구였죠? 서범수. 네. 서범수 의원. 자,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확실히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걸 한 조경태 의원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이진숙은 징계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력합니다. 자, 이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제 이게 지금 오늘은 쳤어. 테이블을 치면 안 되는데 테이블을 쳤어요. 왜 테이블을 치면 안 되냐? 테이블을 치면 마이크로 소리가 지금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치면 안 됩니다. 절대 테이블을 치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쳤는데 자, 힐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스타벅스도 탱크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마케팅으로 그 자숙 지금 스타벅스가 원래 그 매출 커피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떨어졌어요. 다른 경쟁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도 응징을 받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막 그렇게 한다. 좀 또 짠. 짠해요 또? 아니. 이 짠이 그 짠이 아니고 그 뭐 짠이 짠 아니지. 하는 거야 이거? 아니죠. 그 짠은 네. 아니고. 마시자 한 잔의 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약간 오. 위로의 짠 같은 느낌이죠. 아. 그거는 약간, 우리가 불쌍하다. 네. 그러니까는 불쌍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약간 우리가 좀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이런 거 지켜보는 아.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다음을 도모해보자 이런 것들을 야. 이제 싹 쓸어버릴 도모를 해보자 약간 이런 짠이라는 거죠.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네. 우리 스스로가 짠하다 이게 뭐냐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다. 토정님은 이게 무슨 사태라고 보십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도대체 이진숙의 이러한 만행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비난받을 소리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검열한다, 입틀막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학술행사라는 탈을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영훈 교수 이런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뭐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적통이라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꺼내면서 사실상 모욕이나 다름없는 얘기를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꺼내면서 그거를 지적하면 검열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이 독재고 그 검열이라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서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소구되는 지지층 좀 있지 않나. 좀 자기 반응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뭐 5.18 재조명 뭐 좋습니다. 5.18 뭐 저희 좌파도 열심히 재조명하고 항상 강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5.18은 리버럴의 것은 아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항쟁이었다. 예,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들도 항쟁이 아니고 뭐라고 뭐 하시던데 광주 꼬뮌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래요?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꼬민이라고까지도 너무 또 이렇게 우리 과하게 평가하는 건 좀 자제해야겠지만 오. 어쨌든 이게 남한에서 그 해방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장 항쟁이 벌어졌다는 게 어떤 우리 남한의 어떤 정치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는 분명하고 이거를 단순히 그냥 희생으로만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방식으로 그거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그런 방식으로 재조명한다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하고 싶으신 거는 결국엔 폭도는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전두환이 정당했다. 까지도 나아가니까 이 부분은 거의 뭐 한번 긁어보겠다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진지한 정치 세력으로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 상대방 좀 긁어가지고 검열이라는 소리 한번 나와보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당히 좀
맨날 하던 소리 같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를 국회로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 이 전 세계적 트렌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영훈 교수가 발제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영훈 교수가 이제 극우적인 그러한 뭐 생각이 있겠죠, 원래.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유명한 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현실의 데이터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학술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러면 토론할 수 있죠. 식민지 근대화론이 난 이거 이런 거 보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전략이냐면은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광주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된 어떠한 흐름이 한국 사회 딥스테이트, 운동권에 기반한 딥스테이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이 사람이 고안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갖고 온 수입해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비주류의 입장에서 주류 기득권이 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 주류 기득권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진실을 얘기하는 우리들을 탄압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진실임에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성역화한,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성역화한, 그리고 기득권이 이제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속살을 뜯어보면은 사실은 거짓말만 있고 자기들끼리 지어낸 이런 얘기들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극우 집단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다 그래요, 다. 트럼프, 아까 딥스테이트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딥스테이트가.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탄압당하고 있다. 뭐에 의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이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정부 말고 그 정부보다 그 밑에 있는 정부의 이제 배후에 있는 어떤 어둠의 집단이고, 그 어둠의 집단에는 힐러리도 있고 뭐 오바마도 있고 이런 녀석들이 있는 것이고, 이 녀석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이고, 그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외계인까지 등장하잖아요. 이 외계인들이 딥스테이트를 지금 만들고 이 아주 나쁜,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아주 나쁜 녀석들이다라는 서사를 막 키운 게 이제 딥스테이트 음모론인데,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얘기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극우적 전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토론회에서 기도한 거는 전두환 복권입니다. 정확하게 전두환이 그럴 만해서 했다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러한 유혈 탄압은 그럴 만해서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통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전두환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건 전두환 복권 시도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용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 녀석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탄압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탄압당하고 있고, 우리가 탄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또 끌어모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분명히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 점이 아주 지금의 상황은 위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극우의 이런 전략을 해체하고 이기려면은 아주 밑바닥에 이제 우리의 일상과 민주적 체제 자체가 지금의 형태와 다른 거를 갖고 시도를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사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진숙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엄청 길어지지만, 제가 뭐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도정님과 힐러님이 준비해온 이런 또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힐러님, 그래서 이진숙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아까 제가 약간 관조적으로 이렇게 한 게 좀 반성이 됐는데. 그래요? 갑자기? 네, 반성이 됐는데,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마다 이런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엄청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 언제까지 그럴래, 뭐 이러면서 공격을 막 해요. 그럼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집을 하고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막 이런 이제 스토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지켜보고 또 저런다 그냥 또 뭐 하다가 말겠지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그 틈새에 자기네들이 이제 또 맞다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갑자기 고민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진짜. 어렵다. 도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게을러 R님이 네. 좌파는 국회 밖에서 이런 방송하고 극우파는 국회 안에서 공개 토론하고라고 하셨는데 좌파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좌파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좌파는 네. 국회 따위 신경 안 씁니다. 그렇긴 한데요. 네. 맞는 말씀이시지만 네. 그 국회 안에 있냐 없냐도 약간 실력의 또 그럼요. 하나의 어떤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런 음. 점에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잘 없어가지고 잘하지 그랬어요. 이준석 같은 그러니까. 애들 좀 이렇게 잘 대응할 음. 수 있는 건 또 우리 좌파들인 거라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다니는데 그런 말만 하고는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 좌파들이 좀 힘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곧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내가 탄압받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다수에 속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 어쨌든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든 공범일 수 있다라는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나 다 탄압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누구나 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누구나 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손해를 메꿔줘야 된다. 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이것을 복구해줘야 된다. 이 주장을 너도 나도 다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좌파들이 해야 될 일이 좌파들이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기득권을 혼내줄 것이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심지어 좌파들이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만들었어. 네.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게 만들어 좌파들한테. 좌파들이 세상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작동하는 민주적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국가를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일상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코웃음 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